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광주 재판에 출석한 전두환 씨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함에 따라 5.18 헬기 사격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예상됩니다. 전두환 씨 재판을 계기로 5.18의 완전한 진상규명을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치권의 상황은 여의치 않습니다. 농협과 수협 등의 대표를 뽑는 조합장 선거가 광주와 전남 200여 선거구에서 오늘 하루 동안 치러집니다.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시작됐는데요. 기아 타이거즈는 SK를 홈으로 불러들여 첫 승을 올렸습니다. 1980년 5.18 광주 학살의 책임자로 지목되어 온 전두환 씨가 이틀 전 광주에 와서 보인 행태에 대해 광주 시민들이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재판을 지켜보겠다던 5월 단체들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남궁욱 기자입니다. 전두환 씨가 광주지법에 머물렀던 4시간 중 전 씨가 법정 밖에서 한 말은 이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네. 광주 발포 명령. 법정에서는 국방부 특조를 통해 확인된 5.18 헬기 사격조차 전면 부인했습니다. 5.18 때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법정 방청석에서 직접 전 씨 측의 주장을 듣고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사지가 벌벌벌 떨려갖고 말을 할 수가 없어. 5.18 최초 희생자인 고 김경철 씨의 어머니는 떨리는 마음에 재판 방청도 못했다가 전 씨의 말을 전해 듣곤 망연자실했습니다. 그 사죄를 할 말한 자도 있을 줄 알고 우리는 기다렸는데 그것마저도 저가 기회를 더 주고 간 것은 마음이 아프고 정말로 지가 사람 같으면 망을 떠서 무릎을 꿇고. 전 씨가 끝내 사죄하지 않는다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서라도 단죄해야 한다고 광주 시민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나마 이제 사과를 받아야 잊혀질 때가 됐는데 계속 사과 안 하고 자기는 잘못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제 더 화가 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끝내 사과하지도 않은 전두환 씨. 39년 전 그때처럼 광주 시민들 가슴에 또 한 번 상처만 남겼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전두환 씨는 그제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5월 단체나 법률 대리인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전략이었습니다. 5.18 당시 헬기 사격의 실체를 둘러싸고 앞으로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당초 전두환 씨의 광주 재판은 전 씨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출석을 피해왔기 때문에 처음만 어렵지 일단 시작하면 쉽게 풀릴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쟁점인 5.18 때 헬기 사격이 지난 2017년 국과수의 전일빌딩 타는 분석과 2018년 국방부 특조위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전 씨가 이를 알고도 일부러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했는지 여부만 입증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게 5월 단체 측 변호사들의 예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의 뚜껑을 연 결과 전 씨 측은 예상 밖의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전두환 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첫 재판 모두 발언에서 5.18 때 헬기 사격 자체를 부인한다며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 회고록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여부, 그다음에 회고록 작성 당시에 허위 사실임을 인식했는지 여부, 그리고 망 조비오 신부 관련된 부분이 그 사실의 적시인지 단순한 의견 표현인지 여부, 이렇게 3가지로 쟁점이 요약됐습니다. 전두환 씨의 시간 끌기 정황은 또 있었습니다. 지난해 광주지법과 광주고법, 대법원에까지 재항고하면서 문제를 삼았던 재판 관할을 이번 재판에서 또 걸고 넘어진 것입니다. 재판 내용은 물론 절차 하나하나까지를 다 따져서 간다는 것은 시간을 최대한 끌어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는 재판 전략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혹시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 그때도 또다시 이제 뭐 여론을 호도한다거나 뭐 정치적으로 그런 재판의 공정성 문제를 삼아서 이 재판은 공정하지 않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 씨는 재판을 받으러 더 이상 광주에 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재판의 피고인 출석은 의무지만 다음 재판부터는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법률 대리인만 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두환 씨가 다시 광주에 올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만 재판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5.18 헬기 사격을 비롯한 각종 쟁점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국민들은 이제 법원의 판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이처럼 헬기 사격을 또다시 진실 공방으로 몰고 가려는 전두환 씨의 재판을 계기로 5.18 진상규명을 바라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노골적인 버티기 때문에 진상조사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두환 씨 재판에 대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5.18이 39년이나 됐지만 진상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서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내일이면 정확히 시행 6개월째를 맞지만 달라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위원 자격 문제로 위원회가 구성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전개는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 정원의 3분의 2가 먼저 선임된다면 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바른미래당에서 발의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의 협조를 구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5.18 진상규명과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진상조사위원 재추천이나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할 의지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 이후 전국이 얼어붙고 있는 것도 악재입니다. 5.18 특별법 개정안이 신속 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포함되면 가능성이 있겠지만 현재로선 불투명합니다. 여야 사당이 공수처법 등 개혁 입법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 대상을 논의하고 있어서입니다. 지지부진한 5.18 진상조사는 전두환 씨가 내심 의지하는 구석일 겁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두터운 옷을 다시 잠깐 꺼내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불어들면서 꽃샘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광주의 아침 기온은 0.5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였고 한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광주의 아침 기온은 영하권으로 떨어지겠고 금요일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꽃샘추위가 한 발짝 물러나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날은 추워졌지만 대신 미세먼지는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현재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보이고 있고 특히 초미세먼지 농도는 종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주말부터 어제까지 대체로 흐린 날이 이어졌죠. 오늘부터는 다시 맑은 날을 회복하겠습니다. 구름도 거의 없는 가운데 맑고 깨끗한 하늘 마주할 수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오늘 하루 광주 전남 200여 선거구에서 치러집니다. 공직선거와는 다소 차이가 있어서 실수하지 않도록 투표 방식과 절차 꼼꼼히 챙기셔야겠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등의 대표자를 뽑는 조합장 선거를 위해 광주 전남 지역에 272개 투표소가 세워졌습니다. 203개 조합에서 대표자를 선출하게 되고 광주 전남 지역 유권자는 36만여 명에 이릅니다. 투표 시간은 오늘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공직선거보다 더 늦게 시작해서 빨리 끝납니다. 조합장 선거는 시군구 단위로 작성된 통합선거인 명부와 투표용지 발급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조합을 관할하는 시군구 선관위가 설치한 어느 투표소에서든지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우편으로 송부받은 투표 안내문을 확인하시거나 또는 우리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소에 갈 때는 유권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2개 이상의 조합에 가입한 유권자는 자신이 가입한 조합의 수만큼 투표용지를 발급받게 됩니다. 투표와 기표 방식은 공직선거와 비슷한 절차로 진행되고 기표한 투표용지를 사진 촬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면 무효표 처리됩니다. 한편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서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70여 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돼 고발 조치되거나 경고를 받았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시 선관위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로 모 후보자 측근 A씨를 광주 서부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3월 초순경 조합원 B씨의 자택을 방문해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총장을 직위 해제한 조선대에서 총장 직무를 대리하던 부총장도 보직을 사퇴했습니다. 조선대에 따르면 김재형 부총장과 이철갑 기획조정실장이 지난주 보직을 사퇴했습니다. 부총장이 맡던 총장 직무대리로는 사퇴한 기획조정실장을 건너뛰고 홍성금 조선대 교무처장이 임명됐습니다.
김 부총장 등은 내년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특성화 학과 범위를 놓고 혁신위원회 측과 갈등을 빚다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즘 농촌에는 밭을 갈아엎는 트랙터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겨울 채소 가격이 한꺼번에 폭락하면서 산지 폐기만으로는 가격 반등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겨우내 정성껏 키운 양파밭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트랙터가 훑고 지나간 자리에는 농민들의 깊은 시름만 남았습니다. 생산배도 못 미친 가격 폭락으로 농촌 곳곳에서 밭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농가는 금년 들어서 모든 겨울 채소, 양파, 보통에서 다 작물들이 가격이 싸기 때문에 힘듭니다. 배추와 대파, 양파 등 대표적인 겨울 채소들의 생산량이 크게 늘면서 가격 폭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막바지 출하 중인 겨울 배추가 평년과 비교해 무려 66%, 대파는 41.5%나 떨어졌습니다. 수확을 코앞에 둔 조생종 양파도 35% 폭락했고 산지 거래도 거의 끊긴 상태입니다. 산지 폐기 등 선제적인 시장 격리 조치에 나서고 있지만은 겨울 채소 가격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배추는 정부 차원에서 2차례, 전남도는 자체적으로 1차례 등 모두 5만 9천 톤을 시장 격리했습니다. 대파도 4,800여 톤을, 양파는 1,800여 톤의 시장 격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는 농산물의 일정량을 정부가 수매해 생산량과 가격을 조절하는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내 농산물 시장 가격을 왜곡하는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올해 소비될 양을 계측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맞게끔 지역별로 그 생산을 배정을 하고 이러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수확이 많이 됐을 생산이 많이 됐을 때 갈아엎는 이런 것들은 최소한 줄일 수 있는 것이죠. 농산물 가격 폭락 때마다 정부는 수급 안정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수확철마다 산지 폐기의 계절이란 자조속힌 한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농산물의 가격 폭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특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도입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지역 특화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지자체가 차액을 지급하고 해당 지자체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농식품부 장관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법안에 명시해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환경부 4대강 조사위원회가 해체를 권고한 죽산보와 관련해 찬반 토론회를 엽니다. 오늘 나주시민회관에서 열리는 토론회에는 환경부와 영산강 환경청 관계자, 학계와 나주 시민들이 패널로 참여해 죽산보 해체 찬반을 놓고 토론을 벌입니다. 4대강의 자연성 회복 방안을 추진해온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죽산보는 해체하고 승촌보는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는데 보 해체 여부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오는 6월에 최종 결정할 전망입니다. 오는 39주년 5.18 기념행사는 오늘을 밝히는 5월, 진실로 평화로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5.18에 대한 망언과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기념행사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네, 5.18의 39주년 기념행사위 박시영 집행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올해 행사위원회가 출범한 지 한 일주일 정도쯤 됐는데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하여튼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사위가 1월 초에 이렇게 꾸려져 가지고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준비를 해왔고요. 그동안 3월 7일 그 출범식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좀 특이하다고 하면 공동 상임위원장 2분을 좀 추대를 했는데요. 서울 쪽에서는 현재 KBS 이사장님을 하고 계시는 김상근 목사님, 그리고 부산의 부산 민주항쟁 기념사업회 전 이사장님이셨던 김재규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잘 준비해서 국민과 함께하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제 또 전두환 씨가 다녀가기도 했습니다만 5.18 망언이나 왜곡에 대해서는 사과나 반성의 말은 전혀 또 없었습니다. 네. 이번 기념행사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 같은 것이 있습니까? 네, 저도 전두환 씨 재판에 갔다 왔는데요. 전두환 씨가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에게 반성해라, 사과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순진하고 공허한 것인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망언 세력들이 국회에서조차 그런 역사를 왜곡하고 이런 뿌리가 전두환 씨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큽니다. 이런 공분을 담아내기 위해서 저희들 고민이 좀 많고요. 네.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잘 준비해 나가서 이런 부분들이 39년은 끝장이나 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음들이 조금 더 전해져야 될 텐데 그러면 그런 쪽의 일환의 하나로 5.18의 전국화가 꼽히고 있습니다. 이게 실현 방향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어떤 방향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동안 이제 5.18 전국화 또는 세계화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건데요. 저희들이 올해 지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행사위가 꾸려지지 않아서 5.18 행사 자체가 안 이루어지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지역 행사위가 꾸려지도록 노력을 하고요. 또 광역 단위들이 뭉쳐져 있는 곳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전, 충청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곳은 대전, 충북, 충남 이렇게 분리하는 작업 이런 걸 해서 명실공히 18개 광역자치단체에는 행사위원회가 조직돼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40주년을 맞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평화통일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39주년이 되는 5.18 행사위인데요. 행사의 39주년을 쭉 관통하는 슬로건이 있다면 5월에서 통일로일 겁니다. 분단 상황에서는 항상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5.18의 색깔로 덧씌우거나 이런 부분들은 통일을 가로막는 적폐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적폐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행사로서 좀 담아내도록 노력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올해는 해외 교포 그다음에 북측과도 민관 차원에서의 교류 협력 사업을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행사는 내년 5.18 기념행사가 내년이면 40주년이 됩니다. 이 5월 어머님들의 머리가 벌써 백발이 될 정도로 그렇죠.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 장기적인 계획을 생각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39주년은 40주년 이제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40주년에 얼마나 힘있게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냐를 올해 좀 잘 준비함으로써 이렇게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0주년이 전 국민적인 행사가 되도록 하려면 조직적인 전국화가 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행사일을 잘 꾸리도록 하겠다.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광주 지역은 민관 모든 시민들이 함께하는 그런 행사인데 다른 곳은 관민이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장기적으로는 민관 시민 전 국민들이 함께하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준비하시는 만큼 또 잘 진행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은 5.18 39주년 기념행사위 박시영 집행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청와대를 사칭해 단축 수업을 지시하는 문서를 전국 교육청에 보낸 혐의로 대학생 26살 박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지난 8일 광주의 한 대학교 우편물 취급소에서 청와대를 사칭해 미세먼지에 따른 단축 수업 등을 지시하는 내용의 문서를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미세먼지가 심한 날 단축 수업을 건의한 것이 거절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고라니, 너구리, 꿩 등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한 이들이 영산강 환경청에 붙잡혔습니다. 밀렵군 2명이 붙잡은 야생동물들은 삭과 구렁이, 큰 기러기 등 멸종위기 동물 5마리를 포함해서 모두 83마리입니다.
영산강 환경청은 야생동물 밀렵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00만 원까지 지급하는 포상금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광주에서도 첫 경기가 열렸는데 선수들이나 관중이나 실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그 현장 박수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직은 쌀쌀한 날씨에 미세먼지도 있었지만 경기장엔 1,500명이 넘는 관중이 모였습니다. 휴가 써가지고 이게 야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병원에 오신 거예요? 네. 공 하나하나, 타구 하나하나에 즉각 반응하며 겨우내 잠들어 있던 응원 감각을 깨웠습니다. 팬들은 특히 새로운 선수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외인 선수들 3명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선수들 기량 어떤지 좀 확인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나와가지고 좋았습니다. 제이콥 터너와 김광현 선수의 맞대결로 시작된 경기는 거의 베스트 라인업으로 꾸려졌습니다. 기아의 에이스 양현종 선수도 터너의 뒤를 이어 던지며 실전 감각을 조율했습니다.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은 그런 몸 상태가 좋기 때문에 좀 잘 준비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 결과는 기아의 4대1 승리. 양현종 선수가 로맥에게 솔로포를 허용했지만 상대 실책을 틈타 경기를 곧바로 뒤집었습니다. 기아는 오는 일요일까지 SK, KT, NC를 차례로 홈에서 만납니다. 잦은 비 때문에 스프링 캠프에서 실전 연습이 부족했던 기아는 시범 경기에서 컨디션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전략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시가 청년 생활안정 지원 사업인 청년 13통장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광주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근로청년으로 세금을 포함해 최근 3개월간의 평균 근로소득이 61만 2천 원 이상, 170만 7천 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닷새 동안 광주시청 1층 민원실에 하면 됩니다. 청년 13통장 사업은 청년이 10달 동안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광주시가 거기에 100만 원을 더해 총 200만 원이 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광주시가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을 단속해 총 9개 사업장에서 10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곳은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임의로 철거한 뒤 시설을 가동하거나 먼지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한 사업장 등이었습니다. 광주시는 고장난 시설을 방치한 사업장 7곳을 행정 처분하고 방지 시설을 임의로 철거한 사업장 등은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보해 매실 농원이 3월 한 달간 상춘객을 맞이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땅끝 매화축제도 열리는데요. 만개한 매화꽃과 더불어 해남군의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현장을 취재하고 문화전당을 알릴 대학생 기자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글과 사진, 영상 등 다양한 활동 분야에서 문화전당 내외 소식들을 전하는 일을 하고요. 활동 사례비, ACC 콘텐츠 할인 등의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 국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사진작가 김호결 씨가 네팔과 미얀마, 캄보디아 등 아시아 7개국을 돌면서 촬영한 인물 사진전 아시아의 미소가 오늘부터 갤러리 생각상자에서 열립니다. 가난, 전쟁 등 부정적인 프레임으로 표현되어 온 아시아 국가들의 이면을 조명합니다. 광주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정기연주회 봄의 꿈길에서가 23일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봄아 오너라, 꿈길에서 등 봄을 여는 잔잔한 합창곡을 시작으로 퍼커션과의 협연, 민요 합창 등 다양한 봄의 모습을 노래로 전합니다.